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에 깊은 구덩이가 파였고 주변을 지나던 자동차들이 불에 탔습니다. 부상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키이우 구조당국은 수차례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70여일 만입니다.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와 동부의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크림 대교 폭발과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을 배후로 지목하고 테러 행위로 규정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вершенно верно. 우크라이나는 폭발에 대한 자신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살하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Вони прагнуть паніки і хаосу, хочуть знищити нашу енергосистему, вони безнадійні. Друга мішень – це люди.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ли такий час і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Але 우크라이나 또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 자칫 상호 보복전이 민간인 피해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대적 미사일 공습을 만행으로 규정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의 잔인함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했다며 이번 전쟁의 본질에 엄청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11일 화상으로 긴급 회담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I am shocked and appalled by the vicious attack on Kiev and other Ukrainian cities. Russia once again has shown to the world what it stands for. It is terror and brutality.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Today when I wake up, I was in shock. I was in shock and I want to support my country because in this place I can't do anything. 83 bombs were attacked by Russians, and I would like to say that everybody should know that Russia is a terrorist state.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이 이어지며 국제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중단되는 등 민간인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의 수도 그로즈니에 2만여 명의 군대와 각종 무기가 집결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от имени чеченских матерей всех.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днем рождения. Желаю вам успехов, здоровья и мирное небо над нами. Желаю все хорошее. 벨라루스의 루카첸코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생일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영토로 병합한 동부와 남부 지역 4곳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장 생일날에도 헤르손의 한 주요 도시에 우크라이나 깃발이 걸렸습니다. Піднімаємо державний стяг над відділом поліції. 이러다 보니 푸틴의 측근 그룹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Д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что на месте бы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который допустил до такого положения дел, просто мог бы как офицер застрелиться. 러시아 내부도 예비군 동원령에 대한 반발 등으로 지지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이주민 등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선
항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징집을 피하려는 해외 탈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권좌 22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자칫하면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나선 우크라이나. 동북부와 남부 등에서 반격이 성공을 거두면서 최근 2주간 120여 곳의 마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남부 헤르손주에서는 점령지를 대규모 수복했습니다. Ми вже нічого не боїмося. Ми знаємо, за що ми боремося. Б'ємося за свою землю. Нам не страшна ні атомна, ні хімічна зброя. Ми вже, якщо почали, ми вже не закінчимо. Нас просто поки не звільнимо свою землю. 헤르손 점령지 등의 러시아군은 이제 고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헤르손 점령 친러 행정당국은 노약자 등의 일부 대피령까지 내렸습니다. 동북부 하르키우주에서 대피한 데 이어 남부에서도 패퇴를 거듭 중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합동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뒤 합동작전 총사령관 교체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Решение 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мандующим объединенной группировкой войск сил в районе проведен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назначен генерал армии Сергей Суровикин. 전쟁이 8개월째 접어드는 등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면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군 지휘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분출하는 상황입니다. 체첸 자치공화국 수장은 패전한 군 지휘부를 2등병으로 강등해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비판했고 헤르손주 친러 행정부 부수바는 체첸 수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며 러시아 국방장관을 겨냥해서 자살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극언까지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권력층 일부가 전쟁과 관련해서 직접 이견을 표출했다며 내부 분열상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3, 2, 1, 발사! 밤하늘에 떠오른 웃는 얼굴이 하트로 바뀌더니 서울이란 글자가 강물이를 수놓습니다. 한강다리에선 감미로운 음악 선율에 맞춰 금빛 불꽃이 파도처럼 흘러내리고 별빛 같은 북죽과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초록, 빨강, 황금색 북죽이 튀어오르고 뻗어나가고 폭발하며 가을밤을 장식합니다. 그 태극 문양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되게 예뻤고 되게 아름다웠다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정의 순간은 한국팀이 준비한 마지막 30분입니다. 서울 밤하늘의 불꽃이 세심한 술을 놓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세계 불꽃축제의 주제는 다시 희망을 꿈꾼다입니다. 코로나로 지쳤던 일상을 위로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축제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3개 팀이 참여해서 70분 동안 화려한 기술을 뽐냈습니다. 규모도 3년 전 마지막 축제보다 2배 늘어서 총 10만 발이 넘는 폭죽이 사용됐습니다. 다만 불꽃 축제 때마다 지적됐던 교통 혼잡은 이번에도 반복됐고 거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들 역시 옥의 티로 남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 40대 남성은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발견됐습니다. 고혈압의 주요 원인인 비만이 없어 안심하고 있었지만 약을 복용하며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정도로 혈압이 높았습니다. 진료실 내원에서 측정했을 때 150 정도 측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 복용을 하지 않고 다른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하기에는 좀 수치가 높다고 그래서 약을 바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혈압 환자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더 늘고 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비율이 코로나 국내 유행 이전인 2019년에 19.4%였다가 유행 이후인 지난해에는 20%로 올라간 것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고혈압 환자 가운데 각각 20% 안팎만 고혈압이 있다는 걸 인지해 전체 성인 고혈압 환자의 인식률인 70%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때 치료도 받지 않아 20대와 30대 고혈압 환자의 11%만 혈압 강화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음식 조절과 함께 약을 먹지 않으면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1.6배 올라갑니다. 젊더라도 갑자기 이제 체중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은 두통이 온다거나 전신 세약감이 온다거나 얼굴이 붉어진다거나 신체의 변화를 느끼신다면 혈압과 함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젊은 층일수록 외식이 잦아지기 때문에 외식으로 인해서 나트륨 섭취가 높아지고, 하루에 소금 5g만 섭취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음식에 2g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한 끼에 1g씩만 먹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소금 1g에 해당하는 뭐 소금이든 장이든 그거를 한 가지 반찬에다만 집중적으로 놓으시고요. 다른 반찬, 두세 가지 다른 반찬에는 간을 안 하신 상태에서 드실 때는 싱거운 거 드시다, 간 돼 있는 거 드시다 이렇게 번갈아서 드시면. 또 고혈압 위험을 키우는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강도의 운동을 30분에서 60분 정도 주 5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회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율주행차 정류장이 있는 곳인데요. 자율주행차를 타고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어 자율주행차를 예약합니다. 택시는 2,000원, 다른 사람과 합승이 가능한 승합차는 1,200원. 정류장 가까이 승합차가 있어 호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받은 안전요원이 타고 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달리는 차 사이로 끼어들어야 해서 안전요원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출발했지만 차선을 바꾼 뒤엔 자율주행 모드에 돌입합니다. 운전대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핸들이 돌아가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정지선에 부드럽게 멈춰섭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선 유턴도 자율주행 모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따라 돌아오느라 10분 거리를 25분 만에 도착했지만 돌발 상황 없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올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모두 14곳입니다. 아직은 좁은 특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해진 노선만을 반복해 운행하는 수준입니다.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은 이번 실증 운행을 통해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데이터 수집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자율주행차 선도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선 누적 주행 거리가 3천만 킬로미터를 넘는 기업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8월 중국 선전시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석을 비운 상태로 도로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선보였습니다. 기술 고도화는 물론 안전 문제와 규제 완화 등 곳곳의 도사리 문제를 극복하고 자율주행차가 미래 운송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잠수사들이 호수 바닥에서 커다란 녹슨 철판을 발견합니다. 좀 더 다가가니 밧줄 등도 보이는데 선박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겁니다. 잠수사들이 선박 곳곳에 공기부양 주머니를 부착하자 잠시 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선박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배 상태는 상당히 온전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일단 스크루까지 달려 있고 안에 내부에 엔진이 달려 있는 상태로 봐서는 파손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또 외부로부터 충격이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또 다른 곳에서도 잠수사들의 수중 쓰레기 수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 그물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던 팔레트까지 호수 바닥에 있으면 안 될 물건들이 나옵니다. 호수를 뒤덮은 녹조 등으로 물속 시야가 나쁘고 움직일 때마다 흙탕물이 일어 수거 작업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샤워 3cm 뻘을 익히면 안 먹입니다. 뻘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작업하다 보면 뻘이 납니다. 오리발 착용하기 때문에. 충북 옥천군이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 20여 년 만에 수중 쓰레기 수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문 잠수사들이 세계적으로 나눠 수거 작업을 벌이는데 하루에 폐선박을 여러 척씩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조에서만 2척에서 3척 정도를 건지는데 일반 고무보트도 있고요. 또 어류를 위한 FRP도 좀 발견을 했고요. 대청호에서 수거한 쓰레기입니다. 보시다시피 폐 선박과 팔레트 등 각종 쓰레기가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옥천군은 이번 수중 쓰레기 수거로 대청호 수질 개선과 수중 생태계 보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1911년 10월 10일 순원의 신의 혁명을 건국일로 삼는 타이완. 쌍십절 111주년을 맞아 미국과 캐나다, 일본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기념연설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我要呼吁北京当局兵戎相见绝对不是两岸的选项，唯有尊重台湾人民对主权和民主自由的坚持。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의 신중국 선포를 건국일로 기념하는 중국 대륙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16일 시진핑 집권 3기를 열면서 타이완 통일을 100년 역사의 숙제로 설정한 겁니다. 지금까진 타이완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높은 수입 의존도가 전쟁을 막아줬다지만 이젠 반대로 무력 통일도 불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치포 동맹에 이어 핵심 장비 수출 금지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Given the foundational nature of certain technologies, such as advanced logic and memory chips, we have to maintain as large a lead as possible. 전쟁이 나면 중국이 타이완 대표 반도체 기업 TSMC부터 접수할 거란 관측 속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생산시설 파괴 또는 핵심 인력 탈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홍콩처럼 타이완을 특별 행정구역으로 관리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에 거액을 투자한 머스크의 주권 침해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台湾可以作为特别行政区实行高度自治。 한편 중국산 히토 자석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가 재개되자 중국 관영 매체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옥죄기에 맞서 히토류를 자원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 기본권 보호 노력을 해온 인권운동가와 인권단체 두 곳을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They have made an outstanding effort to document war crimes, human rights abuses, and the abuse of power. 노벨 평화상 영예를 하는 벨라루스 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오랜 기간 맞서왔습니다. После задержа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активистов разного уровня и на районах, и малозначительных, и в Минске, избитых их, запуганных, заставляют давать какие-то показания, признаваться в том, чем они не делали. 지난해 7월부터는 탈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는 정치적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는 러시아 시민단체 메모리얼. 1989년 창설 이후 러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소련과 개방 후 러시아의 정치적 탄압을 연구 기록하고 인권 상황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강제 해산됐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우크라이나 단체 시민자유센터.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의 인권단체 지원에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내부 러시아 전쟁 범죄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올해로 역대 103번째를 맞은 노벨 평화상은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과 그를 도운 벨라루스 정권에 맞선 인권 챔피언들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열사의 나라를 고려해 겨울철에 개최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국은 다음 달 개막하는 월드컵 기간 전 세계에서 12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버스 3,000대를 포함해 모두 4,000대를 운용하기로 하고 교통 대책을 점검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In the last weekend, we have tested more than 1,800 buses to mimic the World Cup operation, a single day of World Cup operation. So we have activated these hubs located
in the city and provided different services to the stadium. 하지만 경기장 건설 등 과정에서 다수 노동자가 희생되는 등 인권 유린 논란이 흥행의 걸림돌입니다. 세계 인권운동 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지금까지 숨진 이주 노동자가 최소 6,500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카타르 정부의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대회 우승국이었던 프랑스의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파리를 비롯해 릴과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대도시들이 잇따라 거리 중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Les conditions environnementales notamment et sociales nous questionnent sur l'événement et ce n'est pas le modèle que l'on souhaite promouvoir de grands événements à Paris. 덴마크 대표팀과 유니폼 공급업체인 험멜은 로고를 유니폼과 같은 색으로 만들어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표팀 선수들은 가족들을 동행하지 않는 등 현지 활동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구단인 호펜하임도 월드컵 소식을 알리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감으로 결국 러시아가 퇴출당하고 히잡 시위와 관련해 이란 대표팀 배제 목소리가 나오는 등 세계인의 축제라는 취지가 바랜 것도 흥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우주비행사를 실어나를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에는 러시아 여성 우주비행사 안나 키키나가 탑승했습니다. 2주 전에는 미국인 우주비행사 프랭크 루비오가 카자흐스탄에서 발사된 러시아의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 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미국과 러시아가 운송수단 확보 차원에서 상대 우주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체결한 협정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협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주협력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현실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주정거장의 자세 제어 등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미국이 전원 공급 등 생명 유지 장치를 맡고 있어 한쪽이 없으면 우주 정거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5월 2024년 이후에는 우주 정거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지금은 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Talking about cooperation, I think we start to cooperate, as I said, many years ago, more than 40 years ago, and we will continue our cooperation as long as I can imagine. 미국도 협정 연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plan is to continue operation on the Boeing missions as we extend space station, get partner across the board agreement to extend past 24. We would also extend the agreement as our goal. 국제 관계에선 일방의 우위가 아니라 상호 우전이 평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잠실 석촌호수에 노란색 오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오리를 구경하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즐거운 표정입니다. 8년 전 이곳에 등장해 인기를 누렸던 고무오리 러버덕은 높이 18m, 앞뒤 폭이 23m로 키와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네덜란드 작가 플로렌타인 호프만은 일상 속 소재를 극대화해 색다른 재미를 주려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2007년부터 16개 나라에서 러버덕 순회전이 이어지고 있고 2014년 가을 한 달간 석촌호수에서 약 500만 명이 위로와 행복을 주는 오리를 만났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상징인 러버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좀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러버덕의 작은 친구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롯데월드 타워와 몰 곳곳에 배치된 해골덕과 레인보우덕, 고스트덕 등을 찾아서 스탬프를 모으는 경품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며 낮잠을 즐기는 사람과 반려동물, 너무 빨리 돌아오는 월요일이 끔찍하게 싫은 직장인, 평범한 일상을 유쾌한 유머로 풀어내는 프랑스의 인기 작가 장 줄리앙의 첫 회고전은 입구의 대형 스케치북으로 시작됩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매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깨알같이 담은 100권의 실물 스케치북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글씨와 그림까지 직접 작업했습니다. But for me, drawing is a language. It's how I feel better, most comfortable to express myself. And what I think is powerful about drawing is that it doesn't need translation. It can be universal. 평소에 식사와 대화,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은 창작의 밑거름입니다. 일러스트와 회화, 조각 등 천여점과 함께 야외에 설치한 작품 2점도 만날 수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1970년대) 파격적인 음색과 거침없는 에너지로 큰 인기를 끌었던 삼형제 록밴드 산울림. 데뷔 45주년을 맞아 원곡을 디지털로 복원한 뒤 다시 고음질의 LP판으로 제작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앨범 17개 가운데 2개 작업을 마쳤는데 맏형이자 보컬인 김창완 씨가 처음 들은 느낌은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주라기 공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산울림 DNA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뒤적였던 의릴 테이프에 당시 기술의 한계로 흐릿하게 뭉쳐있는 소리의 질감을 장막을 걷어낸 듯 선명하게 되살린 것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아 정말 막내 생각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야 제가 연주를 이렇게 해놨는데 아 진짜 숟가락 두드리는 소리로 녹음이 됐네. 모든 곡에 형제들의 짙은 추억이 담겨 있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건 청춘 그 자체를 노래한 이 곡입니다. 남처럼 시끄러운 그날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사실 청춘의 부대낌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아 이게 될까 저게 될까 그런 마음이 그 가사 몇 마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 작업이 일깨운 젊은 날의 순수함은 마침 첫 개인전을 연 화가로서의 출발에도 영감이 됐습니다. 캔버스 앞에서 부끄러운 것, 왜 나는 순수하지 않은가 이걸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가치는 앞으로도 영원하겠죠. YTN 김지선입니다.